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책임져 주시는 두 분,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가톨릭대 장성철 특임교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며칠 전에 있었던 사자 TV 토론 다들 보셨죠? 네. 그 얘기 좀 먼저 평가할 텐데 그 전에 여야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먼저 들어봅니다. 저는 사실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국민들 보실 때 이제 좀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좀 토론이나 내용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제 토론이나 자유 토론의 대부분의 시간을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닌데 너무 네거티브나 의혹 공방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렇게 보시고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은 근데 민생 문제죠. 대장동은 그 안에 임대주택, 공공주택도 이재명 시장 시절에 줄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직결된 문제였고 그리고 토지 수용 과정에서 원주민분들이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민생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것만 네거티브로 분류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나 앞으로 이런 토론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네, 이소영, 김은혜 두 의원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두 분의 우선 인상평 장성철 교수. 저는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자기 지지층의 자기 만족성 TV 토론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큰 실수가 없어서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압도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표현 쓸 수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좀 많이 늘었다. 심상정 후보는 역시 심상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누가 잘했고 못했고는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달랐을 것 같아요. 누군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진정한 승자는 정관용 진행자였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아부쟁이. 저는 중요한 것은 모든 유권자나 시청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중도층. 예, 좁고 깊게. 그러니까 방송을 봤을 때 김건희 씨와 김혜경 씨 의혹까지는 거론되지 않았거든요. 그것까지 거론됐다면 물론 이제 장단점도 있고 유불리는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대 변곡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TV 토론이. 하지만 그래도 30대, 40대, 50대 여성 가정주부층은 토론을 보고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 더 마음이 가네. 저 사람이 좀 믿음이 안 가네. 그런 변별은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유의미한 TV 토론이었다. 영향을 주는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30대, 40대, 50대 여성들이 한쪽으로 확 쏠리는 이런 건 또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미세하게. 그럼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유권자층을 잡는 후보가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97년 대선을 앞두고 첫 TV 토론이 있었고 그때 55% 넘는 그 시청률. 그 이후에 39%라는 최고의 시청률이었는데 97년 그때는 사실 TV 채널도 몇 개 없고 그렇죠. TV 말고는 볼 것도 없었는데 요즘처럼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39%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저는 그만큼 관심이 높았던 거죠. 관심이 높았죠. 저는 근데 그 토론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정관용 선생님은 과연 누가 잘했다라고 판단하셨을까. 그게 솔직히 제일 궁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윤석열 제가 무슨 판단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그래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제 TV 토론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저 후보는 이런 게 좀 부족하고 저 후보는 이런 건 생각보다 잘했네라는 인상은 가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큰 지지율에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저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 후보가 각자 자기 전략대로 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냈다 잘했다. 그러니까 자기 전략대로 하는 건 당연한 거죠. TV토론은 전략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전략대로 하다가 뭔가 이렇게 꼬인다든지 엉킨다든지 하는 실수가 있으면 그게 큰 문제거든요. 근데 내 후보 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유심히 봤을 것 같아요. 본전 토론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은 굉장히 정상적인 국정 운영도 하지만 비정상적인 돌발적인 안보 관련 또는 경제 관련 수많은 주제와 현안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기본적인 지식은 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런 또 질문을 또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 또 일본, 중국 그랬을 때 그런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예. 잘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들은 시청자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 개념을 몰라도 그 기본 원리나 작동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후라든지 지금 알리백 또는 얘기하시는 아파트 거죠? 청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청약 좀 만점. 저도 만점 모릅니다. 저도 만점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번에 배웠잖아요. 84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본 작동 원리에 바탕에 깔려 있는 내용들이 뭔지는 아는 건 중요한 것이겠죠. 지금 배종상 소장은 명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내용을 보면 네. 윤석열 후보한테 좀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유권자층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기후에 대해서 좀 더 그 용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그래도 이런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또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정 운영이 중요하다. 그건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쉽다. 윤석열 후보가 좀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이재명 후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딱 대답을 했으면 야 윤석열 후보 많이 하네. 부족하지 않구나. 정책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네.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 텐데 예. 그게 뭐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역시 좀 윤석열 후보가 정책적으로 준비가 덜 된 거 아니야? 그런 인상을 준 것은 상당히 아쉽다. 또 이재명 후보 측 전략으로는 요즘 핫 이슈지만 아마 이런 용어까지는 모를 걸 이런 전제를 깔고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얄밉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이거 알아? 모르지? 에이 내가 알려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럼 나중엔 다음번 TV토론 때 윤석열 후보가 되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것들을 뭐 하나 가져와서. 준비해가지고 이거 알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너 알아를 물어보는 TV토론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한 거. 그래서 대체적인 평가는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렇게 토론을 잘할 것을 기대를 안 했겠지만 안보 이슈 같은 부분에는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더해서는 본인의 결의, 본인이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이나 강조해야 되겠다는 예. 그 기조는 뚜렷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 토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손해본 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보수 진영 결집화를 주는 효과도 있고 그렇다면 안보 분야 강점을 또 드러낸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는 8일 날 추가 TV 토론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윤석열 후보가 손해볼 토론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기자협회가 주최해서 JTBC 단독 중계를 하려고 했다가 실무 협상 과정에서 일단은 아무튼 무산된 상태고 그러니까요. 아직 논의는 네.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좀 피하는 거로 본다. JTBC의 공정성 여부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는 않다고 봐요. 그건 왜냐하면 공정한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1차 TV 토론도 진행이나 운영 방식도 너무나 공정이었잖아요. 공정했잖아요. 내용의 문제인 것이지 진행 방식의 문제는 더 이상 아니거든요. 보는 사람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저는 국민의힘 측의 입장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는 기자협회가 좌편향돼 있다. 특히 특정 정당과 연관되어 있다. 기자협회의 전임 부회장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기자협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비례대표로 됐었다. 그리고 그때 추천했던 회장이 기자협회 회장이 아직도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정당에게 편향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JTBC의 좌편향도 지난 총선에 그 이른바 비례위생정당의 그렇죠. 더불어시민당에 기자협회가 기자협회 이름으로 추천한 게 맞나요? 그렇게 추천했는지 아니면 거기 소속된 부회장이 일단은 국회의원직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문제 삼은 건지는. 그러니까 거기 기자협회가 공식 추천하기 그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기자협회 성격상. 네, 기자협회 출신의 부회장이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나 토론하기 싫어요. 라는 자기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비추어지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주제도 협상하고 사회자도 협상하고 뭐 안건도 협상을 할 텐데 기자협회에서 주최한다고 해서 JTBC가 보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좀 편향적으로 방송이 될지 저 솔직히 이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요. 네네. 만약 편향적으로 그 구성이 되고 뭐 특정 후보한테 시간을 더 준다든지 또 주제면에서도 또 특정 후보한테 유리한 주제만 더 많이 할당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유권자들한테 역풍 받죠.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오히려 역풍이 불고 혹시라도
뭐 JTBC가 손석희 사장이 뭐 세월호나 국정농단 때 방송 태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대선 TV 토론이고 또 모든 사항들을 그런 정치적 현안과 연결해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앞서 이제 정상실 교수님께서도 그 이야기하신 기자협회도 기자협회가 지금 현재 기자협회가 특정 정당을 편든다 그러면은 곤란하겠지만 저는 이런 TV 토론을 마련한 것은 공정하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흑백을 논하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초에는 그럼 JTBC 말고 종편 4사가 합동 중계해라 그럼 그렇죠. 하겠다라고 예. 했다가 지금은 또 황상무 협상 그 실무팀장이 뭐라고 했냐면 6개 종편들이 합동 중계하면은 종편 4사하고 보도 채널 그렇죠. 2곳, 이 2곳. 연합뉴스와 YTN까지. 그렇죠. 6군데에서 하면은 받아들이겠다. 근데 전제 조건은 기자협회는 빠져라. 이런 거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민주당도 비판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의힘 측에서 종편 4사 중계 합동 중계 이걸 좀 받아들여라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네. 나중에는 또 받아들였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던데요. 그런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많은 국민들 볼 수 있게 하면 될 텐데 왜 이게 어디서 중계를 하고 어디고 주관을 하고 이게 문제인지 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좀 이 TV 토론에 대한 관련 법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마다하거나 또는 외면하거나 또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TV 토론을 외면할 수 없도록 저는 3번으로는 우리 선거의 환경상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또 아예 그냥 법정 토론 횟수를 늘리는 방식. 저는 한 6번 정도로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네, 아예. 네. 뭐 앞으로 있을 토론은 협상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 지난번 있었던 토론에서 특히 이제 불거진 게 대장동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을 계속 추궁했고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거의 답변을 안 하고 피해갔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뭔가 감추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뭔가 말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틀 동안 탈탈 털렸어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가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팩트를 갖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감추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제 이재명 후보 측 전략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신다 이거죠. 네.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행하셨던 정관용 진행자께서 더 그 현장 분위기를 더 잘 아셨겠지만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재명 후보의 표정이 인내를 하고 있구나. 인내? 예. 그러니까 뭔가 화가 나는데 그 화를 풀지 못하고 있는 표정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지만 유권자들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이미지상으로 그러니까 말이 아닌 표정으로서 그러니까 메러비언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요소로 전달될 때도 그것이 유권자에게 부정적이라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어떤 질문이든 좋다. 무엇이든 물어봐라. 대장동에 대해서 하나부터 끝까지 다 대답을 하겠다. 차라리 그게 오히려 유권자들이 볼 때는 저렇게 이재명 후보는 해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집요하게 지나치다. 그러면 오히려 질문을 지나치게 하는 쪽에 부정적인 이 감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 했지 않냐. 자칫 이게 잘못 들으면 짜증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배송찬 소장과 장성철 교수 두 분 다 이 판단은 이재명 후보가 전략적으로 그 질문은 좀 무시하고 짧게 대답하는 형식의 틀을 택했는데 그게 너무 짧았다. 그거엔 동의하시는 거네요. 네. 네, 저는 오히려 그냥 사과하고 사과할 부분은. 그 외에 좀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질문.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TV 토론에 대한 저 개인적인 평가는 아주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수치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인상적이었던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입니까? 그게 부동산 정책 추궁하면서. 네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답변을 이끌어낸 부분도 효과적이었고요. 그리고 뭐 장학 퀴즈식 질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청약에 대해서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만점은 84점인데 40점이라고 잘못 답변하는 윤석열 후보의 답변도 저는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예. 군필자에게 5점 가산점 5점을 준다고 해서 청약의 판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별로 의미가 없다. 저는 이 부분을 짚은 것과 그다음에 이제 연금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은 잘했다. 칭찬해 줄 부분으로 보입니다. 장 교수님. 저 연금 개혁이에요. 왜냐하면 연금 개혁을 꺼내는 지도자, 후보자는요. 국민들에게 상당히 지지를 더 적극적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저기 돈 더 많이 내시고요. 덜 받아가세요. 좋아할 국민이 없거든요. 근데 결국 그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해야 돼요. 저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가장 실수했다라는 게 연금 개혁을 못한 거를 꼽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했고 다른 후보들의 동의까지 이끌어낸 것은 큰 박수를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네. 우리라도 이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라도 이제 앞으로 밉시다. 그럼요. 국민연금 개혁은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앵커님. 그리고 그것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후손들에게 더 덜 부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때요? 그 국민연금도 개혁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공무원연금 대상자거든요. 예. 공무원연금도 개혁해야 되고요. 아니 그 안철수 후보도 지적했잖아요. 네. 공무원, 사학, 상연금, 군인연금, 이 군인연금. 3개 직역연금까지 돼요. 포함해서.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덩어리는 국민연금이니까. 네. 근데 이건 빨리 개혁해야 하고 그럼요. 개혁의 방향도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네. 불가피하게 네. 더 내고 덜 받는 방법밖에 그리고 없다. 공무원연금은 장성철 교수 부분부터 먼저 개혁을 하면 어떨까요? 아니 전 그 받아들일 모든 연금 개혁 논의는 해야 근데 돼요, 진짜. 모든 연금 개혁 논의는 여기서 또 전제는 이미 받기로 법적으로 약속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건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건드리면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안 건드리면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세금을 계속 퍼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래 세대에게 저희가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서로 좀 양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한번 밀어볼까요? 그러면? 네. 저는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이걸 미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논의하자. 예. 정말 논의하자. 정말 논의해야 되고 네. 방향도 좀 얘기하자고요. 네. 우리가 손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 사실 잘못 설계된 거잖아요. 잘못됐죠. 가장 잘못 설계된 거는요. 이제 군인연금, 그 일반 국민연금이요. 예. 수명을 60세 정도로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80세 이상 수명되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90대 가까워지고 있는. 그 20, 30년 훨씬 더 사니까 예. 연금이 더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그리고 없어요.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잘못 설계되고. 네. 자, 아무튼 연금 개혁 방향 설정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정관영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1시 33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1시를 넘으면서 강원권 고속도로에서도 정체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종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여파로 정체고요. 이 사고 지점인 서종을 지나서도 화도까지는 차들이 많습니다.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경기 광주 방향으로도 금사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흥천 이포에서는 차들이 많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 용인 일대에서만 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 나들목에서 3km 구간 막히고 있고요. 또 호남권 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는 순천에서 완주 사이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는 현장 통신원의 제보도 있었는데요. 속도 충분히 줄여서 안전하게 운행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가톨릭대 장성철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어제도 오늘도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긴 하던데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TV 토론이 반영된 민심을 보여주는 여론조사라고는 아직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반영이 되려면 목요일 토론회가 있었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정도 실시되고 발표가 오늘 정도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도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TV 토론까지 반영된 여론은 오늘 오후나 발표되는 또는 내일 발표되는 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죠? 저는 조금이라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아직은 현재까지 발표된 거로는 초박빙. 네. 혼전. 변화 없죠? 네. 뭐 변화 없죠? 예, 박빙인 여론조사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 여론조사에서 발표된 거 보면 이재명 후보 35.1, 윤석열 후보 37.2, 그다음에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 41.8, 윤석열 후보 43.3, 거의 2% 안쪽에 지금 초박빙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숫자를 말씀하시면 다 소개해야 됩니다. 아이고, 앞에는 KSOI가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3, 4일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상대로 조사한 거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뒤에 거는 리얼미터가 역시 3,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그리고 해당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네. 그 한 김에 그럼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볼 때마다 중요하게 보는 것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정권교체 여론 같은 경우에는 한 50%대 40%로 10% 차이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도층의 여론조사. 이것을 좀 중점 들여 봤어요. 또 이것도 상당히 붙어 있더라고요. 리얼미터에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37.7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38.3이에요. 중도층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칭한 곳에서.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KSOI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34.4,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30.4. 그러니까 이것도 중도층에서는 상당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그래서 박빙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초박빙.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들이 영향을 미친 지난 한 일주일여의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보도가 많이 되고 한 변수는 그 김혜경 씨 경기지사 그 공간 관리 공무원의 어떤 여러 가지 폭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반영이 된 조사 결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점상으로 3일, 4일 실시된 방금 전에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김혜경 씨 논란도 반영됐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바짝 더 쫓아가는 조사 결과였는데 이 김혜경 씨 배우자 논란이 터지고 난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거든요. 주춤 정도다. 더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최근 어떤 조사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를 본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앞서는 조사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가정입니다. 그런데 TV 토론 반영 여부를 떠나서 그건 뭐 아주 중대 변곡점이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제 김혜경 씨 논란이 터지면서 더 쫓아갈 수 더 바짝 붙을 수도 있는 이 오차 간격을 배우자인 김혜경 씨 논란 때문에 좀 주춤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랑 이재명 후보 부부가 원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들이었다면 김혜경 씨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또한 갑질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가 지지율에 상당히 타격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재명 후보랑 부부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정가 사범이라든지 형수 욕설이라든지 대장동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도덕적으로 이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혜경 씨 여러 가지 불법적인 갑질의 사항들이 여론조사상 그렇게 큰 하락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좋은 거는 있어요. 뭐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나쁜 사람 아니야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의혹. 그다음에 7급 공무원을 상당히 좀 부려먹었다라는 그런 갑질 의혹에 상당히 좀 나쁘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선거를 핵심적으로 치르는 핵심 지지층에게는요. 아유, 우리 후보 좀 창피하다. 아니 소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법인카드로 이렇게 바꿔치기 결제해가지고 소고기를 사 먹었냐. 아우 참 창피하다.
그런 마음은 줄 거예요. 그것은 위축되게 만들어요. 적극적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를 찍어주세요. 능력 있고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 하나의 덫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저희 시간 최민희 전 의원은 지금 뭐 보도가 쏟아지는데 뭐 본인이 취재를 해보니까 뭐 소고기니 뭐니 이런 게 다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이 아니라 공관 냉장고에 갖다 두는 공적 용도였다라고 본인은 취재했다. 뭐 이러면서 좀 사실관계 파악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공관은요 관리하고 식자재를 이렇게 구입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칠고 공무원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집에 배달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쨌거나 이건 뭐 해명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잉 의전이다. 또 과잉 의전은 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 배모 씨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만 또 그걸 사전에 발견하고 예. 또 예방하지 못한 것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간에. 그러니까 진상규명으로 이루어지지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우선은 이것이 배우자 리스크가 여전히 이제 잠들지 않고 있다. 막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는 주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논란이 주목을 받았다면 집중이 됐다면 이렇게 되면 김혜경 씨 논란도 그에 비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경기도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여성과 관련된 일이고 관련자들이 대체적으로 여성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또 MZ 세대들이 볼 때는 법인카드 이런 부분은 참 납득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그 지지층에 특히 경기도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게 상당히 타격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선거 막바지까지 계속 짓누르는 이슈일까? 그렇진 또 않을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지나간다? 예, 지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씨 논란도 끝나지 않았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지지층들은 또 결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빨리 차단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제대로 약속해낼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겠죠. 뭐 일단은 사과하고 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걸로 네. 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더 그냥 제대로 사과를 한 번 더 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예. 유권자들은 가할 정도로 해야만 반응이 가는 것이 이번 또 선거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임명했잖아요. 민변 출신의 변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이분이 객관적으로 공정적으로 감사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선 때까지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감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 규정에 의하면은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관이 자 그러면 이미 다 퇴사했죠.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러서 조사할 수가 없어요. 예. 핵심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요. 수사? 경찰? 이재명 후보가 자진해서 본인 수사받겠다고 자진 고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소고발해서 본인 수사받아라. 이미 고소고발도 있었지 않나요? 있죠. 그냥 국민의힘 쪽에서 했는데 보다도 적극적으로 저 수사기관에 수사 받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민주당의 대응은 상당히 더 국민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해서 그거 김혜경 씨가 먹는 것이 아니라 배모 씨가 먹던 거예요.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장경태 의원 같은 그것도 아직 뭐 진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대들 부모 대리 처방 받아가지고 탈모약 처방 받아요. 이런 얘기하고요. 국회의원들이요 다 밑에 보좌진 시켜가지고요 다 대리 처방 받아요. 이런 식의 해명했거든요. 그건 잘못된 정말 발언이죠. 잘못된 발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민주당은 국민을 더 화나게 한다. 그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게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면 그건 좀 안 될 이야기고요. 네. 제대로 사과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너무 또 침소봉대로 정치적으로 지금 대선 국면에서 공략되는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될 일이고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예. 사과할 부분은 제대로 사과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초반에 이런 의혹이 터졌을 때 이제 일부 보도들은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를 세게 문제 삼으면 김건희 씨 문제로 또 역풍이 불까 두려워 제대로 문제 못 삼는다 이런 기사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판단이 바뀌었는지 국민의힘은 며칠 지나면서 강공태세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런 변화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그러한
그러한 생각과 판단 때문에 TV 토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설 연휴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게 반응이 안 나왔었는데 그 이후부터 거의 하루에 2-3건씩 성명 논평을 통해서 그러게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국민의 감정을 건드는 부분이거든요. 7급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은 20, 30대 세대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그래도 대선 후보 하겠다고 하는 분, 경기도 지사분이 어떻게 법인카드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소고기를 사 먹냐, 소고기 사 먹을 돈도 없었냐, 이러한 비아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될 건데 이재명 후보가 바꿔치기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바꿔치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면 몰랐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관리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사실관계는 분명히 할 필요한데 이재명 후보가 바꿔치기를 하거나 또는 김혜경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용의주도하게 그렇게 이 공적 인력을 사적으로 동원한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필요는 있겠죠. 아니 근데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자택이나 공간에 가서 속옷 정리도 해주고 잼도 만들어주고 또한 여러 가지 심부름 시켰잖아요. 그걸 어떻게 몰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황상 증거만 봐도 이거는 알 수가 밖에 없었고 그 아들이 퇴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리 퇴원 수속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것도 이재명이라는 그 카드를 갖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카드를 그러면은 그냥 훔쳐서 했습니까? 퇴원 수속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이거 너무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짚어내서 말씀하신 대로 차분하게 그러니까 해명할 게 있으면 분명히 해라.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제 그 최민희 전 의원의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민주당 측이 지금 해명할 게 있으면 분명히 해명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그걸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 내용이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배모 씨랑. 그건 이제 조금 더 사실 그 이쪽에서도 조사를 해 들어가겠죠. 그럼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 또 하나 있었던 뉴스가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뉴스인데 이건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아요. 초반부에는 굉장히 관심이 높았었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이렇게 알고 있는 뉴스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억 클럽이다. 구속이 안 됐다와 구속됐다가 그 별로 크게 충격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과도 보수정당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적어도 국민의힘이나 그 이전에 보수정당, 그 이전에 새누리당이든 한나라당도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의 특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은 거죠. 저는 속 시원해요. 속 시원하다. 네, 속 시원해요. 왜냐하면은 곽상도 의원한테는 잔인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곽상도 의원이 처음부터 이 화천대유와 아들 건과 관련해서는 거짓말 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본인 몰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200~300만 원 월급 정도 받았는데 난 55 퇴직금 받은 거 몰랐다고도 했고요. 뭐 아들이 뭐 어디서 근무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상당히 그 처음부터 취직할 때부터 긴밀하게 김만배 씨랑 연관이 돼 있었다는 것이 다 보도가 됐잖아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근데 본인 사실관계 제대로 얘기 안 했거든요. 어떻게 이거는 뇌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불어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박영수 특검 이런 다른 50억 클럽에 관여된 분들도 함께 제대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게 이번 1차 TV 토론에서 많이 아쉬웠던 것이 윤석열 후보는 정치적인 전략상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검찰총장을 역임한 인물이라면 앞으로 이런 부동산 각종 비리 의혹 이런 부분들 LH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도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공급이나 세금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LH 사태나 대장동 같은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물론 이제
뭐 공공이익 환수 관련 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을지 더 추가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논의하는 것이 제2의 각상도 제2의 뭐 50억 예. 퇴직금이 없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겠죠. 저는 윤석열 후보도 해명을 좀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목에서요? 부친 연희동 자택 부분과 관련해서 예. 김만배 씨 누나가 샀잖아요. 샀잖아요. 샀다 구매했다. 토론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슬쩍 지나가는 투로 이렇게 사줬다라는 용어를 쓰니까 윤석열 후보가 웃더라고요. 웃기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나왔을까? 이거는 로또 맞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상호 의원이 그 주위의 부동산을 다 뭐 조사해 보니까 내놓은 적이 없다. 근데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김만배 씨 누나가 구매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우파 쪽 진영에 있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그 해명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그쯤 되면 뭐 해명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관계 있었다라고 인정하라 이 말인가요? 아니요, 그냥 이게 어떻게 팔게 됐는지, 어떻게 그분이 사게 됐는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 집 팔 때 부동산에 내놓잖아요. 알겠는데 지금 장 교수의 논리대로 가면 딱 맞는 말이긴 한데 네. 결국은 인정하라는 것밖에 해명할 게 따로 있을까 모르겠다. 아니 근데 인정보다도 저는 해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일상적인 경로가 있잖아요. 부동산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잠재적인 구매자가 그 매물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됐는지 비용은 어떤 식으로 입금이 됐는지 저는 그건 충분히 관련 자료를 가지고서 윤석열 후보가 그런 거 얼마든지 차트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밝혀라. 네,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곧 뭐 일부 계속 그 민주당에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 뭐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 내 카드면은 뭐 윤석열 이거는 뭐 지금 딱 그 용어 하나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이나 국민의 모두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9월에 그 정영학 씨와 관련된 녹취록이 나오니까 김만배 씨와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뭐라 그랬냐면 허위 과장입니다. 그렇게 발언했죠. 정영학 씨가 녹취할 줄 알고 그냥 제가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했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았는데 지금은 또 역전돼가지고 서로 이거 가지고 치고받아요. 서로 유리한 것만 써먹으려고 하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우리 유권자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그냥 허세나 허풍처럼 들리는 내용만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녹취록은 조금 약하다. 녹취록 외에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50억이라든지 무슨 집이라든지 뭐 이런 실체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국민적 판단에 분명히 딱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근데 김만배 씨가 더 이상 말을 안 하잖아요.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하나라도 더 나오면 확실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도 그걸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사줬지 않느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것도 저는 차트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아까 장성철 교수가 쭉 문제가 있는 대목을 밝혔지 않습니까?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가톨릭대 장성철 특임교수 두 분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백호가 부르는 길 위에서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